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성대모사를 하고 온 신광섭 매니저입니다. 일단 시민 상한가 자체가 즐겁게 여러분들도 피로를 푸시면서 볼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좀 재미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불편하셨으면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오늘 이제 신광섭 주파수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언택트 쪽에서 컨택트 쪽으로 순환 매개가 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재개 관련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라고 지난주 화요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수 흐름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미국 증시에 특히 미국 상장되어 있는 관련된 섹터에 대한 ETF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술적으로 조금 테크니컬하게 분석을 좀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가장 사실 실물 경기에서 주가 흐름과 실물 경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로 크루드 오일이죠. 유가, WTI 유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 일단 여기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제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근거로 해서 그 작성을 한 어느 정도 추세 라인 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유가 반영성은 저는 조금 이제 하락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유가 인버스라는 이 상품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날에 말씀드렸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41부, 45일인데 순간적으로 지금 뭐 며칠 동안에 계속 3%, 4% 정도 유가가 급락이 한번 나와서 38달러, 37달러까지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 실물 경기 흐름과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반영선 자체가 지금 이전에 이제 여기 이제 좌측에서 보시면 뭐 마이너스 유가까지도 갔었습니다. 마이너스 유가까지 코로나19 팬데믹 때 물론 이제 미국 자체가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발전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그 유가까지 떨어졌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숏포지션, 그 세력들, 투기 세력들이 조금 강하게 좀 밀다 보니까 좀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엘리엇 파동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저도 약간 조금 헷갈리는데 약간 좀 확률적으로 좀 높은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부터 반등 이후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1, 2, 3이고 여기가 이제 4파 조정이 좀 길게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파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상승이 나올 때는 5개 파동, 하락이 나올 때는 5개 파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미세한 그림은 잘 맞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충분한 이 거시적인 그림을 맞고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참고를 하는데 지금 구간이 여기서 이제 유가가 이제 급락이 나왔죠. 유가가 거의 뭐 37에서 36불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 기간 조정에 좀 어느 정도 이제 숨고르기 구간 들어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유가가 이게 제가 오늘 오후 한 5시 정도에 이제 발췌한 내용이라서 현재는 지금 아까 유가 흐름 보니까 한 40불 정도, 45불 정도, 40.5불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약반등 위에 좀 다시 한번 이전에 전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가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유가 자체가 흔들리면은 실물 경기도 흔들릴 수 있다. 예, 글로벌 전반적인 증시가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 관련된 부분, 탄소가스 배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흐름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소라든지 전기차가 이제 슬슬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솔린이나 디젤, 이 석유 관련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소비를 많이 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유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공급의 과잉 문제가 좀 제기가 되면서 어느 정도 유가 하락이 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면서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4불에서 한 28불 정도까지는 좀 하방에 대한 변동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유가 차트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요거를 좀 큰 그림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2주 전에 한번 갖고 나왔던 미국 S&P 500 기준으로 이 지수 풀콜 레이쇼 비율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우측을 좀 자세히 좀 보시면 2주 전에 여기 이제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있는데 여기 이제 확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확대해서 보면은 2주 전에는 여기까지 올랐어요. 풋에 대한 비율이. 근데 여기를 이제 넘어서서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이전에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요 도표 지점을 돌파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은 저는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월가에서는 태양광 펀드, 템펀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그 월가 사람들은 바이든의 좀 뭔가 베팅을 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물론 뭐 11월 3일 날 선거인단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베팅한 것 같습니다. 월가의 이 투자자들은. 그래서 아마도 미국 증시가 좀 무너지면 왜냐하면 오늘 미국 증시가 사실은 4거래 연속해서 우리 추석 연휴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증시 못 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못 가죠, 지금. 제가 못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시 자체가. 물론 이제 종목별로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뭐 그에 대한 부분 추가적으로 이따가 잠시 뒤에 좀 말씀드리고요. 자, 수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제 매일경제에서 이제 발췌한 신문 기사인데 굉장히 좀 잘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수소는 제가 볼 때는 충정소 관련주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머플러 만드는 회사라든지 뭐 많잖아요.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적과 연결해서 숫자와 연결고리를 지으려면은 수소 충정소. 부품 관련된 탱크 부품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세계 1위죠. 수소 전기 보급 대수가 지금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9,000대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전국 경제연합회에서 지금 이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기술은 좋다. 하지만 인프라가 많이 미비한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고 일본의 충전소 개수도 3분의 1. 그래서 지금 GS칼텍스에서도 지금 현대차와 2022년까지 해서 수소 충전소를 14,000개를 짓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주가 흐름은 저도 모르지만은 정말 숫자 실적을 본다면은 오히려 저는 이 자동차 뭐 정장 부품이라든지 뭐 부품 쪽보다는 오히려 충전소 쪽이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뭐 주가 흐름은 좀 별개겠지만요. 그래서 이쪽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내일 로드맵 발표 때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들과 계획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태양광 펀드, 미국에서 유명한 텐 관련된 이 태양광 펀드인데 미국 바이든 관련 정책주들 지금 TV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LG화학 8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고 했을 때 78만 5천 원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9월 초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 중간에 반등 나오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라고도 뭐 튀는 종목을 잡아라 해서 종목 상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LG화학이든 뭐든 간에 지금 에코프로비엠, 첨보 주도주에서 성격을 좀 많이 잃어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달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착착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저는 오히려 그 미국 바이든 관련 정책주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태양광 펀드에 대한 이 지수 흐름을 좀 보는데 여기 아래 보시면요. 제가 이제 추세 라인, 여기 이제 미국의 월가의 이제 테크니컬하게 분석을 잘하는 분들의 이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지금 1차적인 그 상승 구간까지는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뻗어나갈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뻗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걸리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지금 걸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눌림이 준다. 조금 더 약간의 조금 몇 분은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눌림 줬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다시 올라갈 때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이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신성 ENG, 뭐 유닛 테스트 뭐 많죠. 뭐 여러 가지 태양광 종목도 많고 탄소가스 배출권 종목도 많은데 쫓아가다가 여러분들 내년에 농사 지을 때 농사 못 지을 수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펀드, 상장 지수 펀드인데 이게 제가 1년 단위로 연간 이 추세에 대한 청정권과 바닥권을 한번 그어봤거든요. 보시면 여기 이제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때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00년도 닷컴 버블 당시에 청정권 도달하고 여기서 빨간색에서 이 추세 라인에서 바닥을 찍고 상승 마디가 연결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닷컴 버블 당시에 청정권에서 그어봤을 때 거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장 지수 펀드 자체가 청정권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도체 업종도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나라 자체가 인정하기 싫지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런 표현을 하자면은 약간의 좀 사대주의 성격에 따라가잖아요. 커플링에서 따라가는 측면이 있어서 미국에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미국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10시 반에 중국 시장 개장했을 때 중국의 등락폭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청정권에 도달했습니다. 20년 주기에서 청정권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먹을 국은 없다.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됐죠. 근데 글쎄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본다. 왜? 평택 3공장 짓잖아요. 많은 투자금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조심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어떤 섹터를 좀 이제 우리가 좀 사야 되느냐? 제가 계속해서 2주 전부터 경제재개 관련주들을 이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야 될지를 보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죠. 엑슨모빌의 차트인데, 이것도 이제 청정권 채널을 그어봤을 때 지금 이 청정권에서 바닥권에 포착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얘기가 틀려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에 어떻죠? 글로벌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회사들이 석유만 뭐 해가지고 셰일가스만 가지고 뭐 매출을 발생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아람코라는 회사도 지금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제반상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엑슨모빌이 지금 거의 바닥권에서 꿈틀대면서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다우존스 지수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이런 업종, 미국에서의 토속 업종들, 제조업 기반을 둔 토속 업종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에너지 철강 기업을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포스코 엠텍이 바닥권에서 꿈틀대기 때문에 빨간만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배경이 그렇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아까 제가 미국 FDA에서 관련된 자료를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은 백신의 치료제 관련된 부분밖에 저는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백신 치료제가 나오면은 내년에 인천공항,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죠.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바글바글 할 겁니다. 경제 재개 때문에. 그리고 이제부터 지금 보시면요. 저도 그렇고요. 서서히 하도 이제 코로나가 사실 지겹잖아요. 지겹다 보니까 이제 이게 면역 체계로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는 데 심리가 많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안 쓰시는 분도 조금씩 좀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가 이제 우리 생활권으로 좀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1단계로 완화를 하지 않았나, 추이를 좀 지켜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어찌 보면 토속 업종이죠. 에너지 철강 쪽으로 이 경제 재개. 여기는 뭐 건설사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라고 지금 최근에 연봉 대표적인 미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요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 코스피 2,400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한글날 지나고 나서 어때요? 코스피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갔잖아. 똑같습니다. 조금 더 상승 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못 갔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조정 하락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조정 하락 때 주도 업종이 굉장히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뭐 올라가봤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여기서 해봤자 뭐 1.5에서 2% 정도 차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2,380, 2,400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약간 조금 길어지는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에 한번 좀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려야겠죠. 추가 부양책 얘기가 얼마 전에 커들로 위원장이 2.2억 달러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1월 초 대선 이후에 윤곽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승인을 해주면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뭔가 이해관계가 많이 좀 얽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원화 강세 나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잊고 있었죠?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미국 상무부에서 환율 조작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수출하는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국가인데 환율이 강세면요, 오히려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게 실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가 12조가 예상이 됐던 게 우리가 그때 고환율이었기 때문에 예상이 됐었고, 아마 최근에 기재부에서 외평채를 마이너스 금리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좀 파격적으로. 그러면서 외환 보유가 많이 증가했다고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압박을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환율을 약세로 만들고 원화를 강세로 만들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대중 이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이렇게 좀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환율 조작국 발표 지금 작년에 중국이 지정이 됐었죠. 우리나라는 약간 좀 관망 대상이 됐는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이 이야기에 대한 결과가 10월
중순에 나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이후에 환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FDA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경제지기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신경서 주파수 결론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찾아뵈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샵 2034 신광섭이라고 여러분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당분간 공개 방송이 없기 때문에 2주 동안 공개 방송을 안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장에 대한 뉴스 플로우도 중요한 부분들, 이벤트들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너튜브에서도 여러분들 신광섭 주파수 올려주시면 제가 내일 다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도 올려드릴 테니까 방송에도 못다한 이야기들 궁금하시면 신광섭의 주파수라고 여러분들 너튜브에서도 여러분 검색하시면 또 상세한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광섭의 주파수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이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